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제 곧 오픈돼서 가게 되면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토대로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파이코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C 버전으로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PC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앱들을 이제 사용하기가 스마트폰보다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파일 브라우저가 이 PC 버전으로 나오는 것도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여부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코인 관련돼서 홍보를 한다고 이런 영상을 하고 나니까 언젠가 저를 한번 뵙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제대로 가고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누구한테라도 이제 든든하게 우리가 파이코인 한다는 것도 소개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갔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더레타가 올렸던 답변 중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KYC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 중에 표시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가나 신분증 선택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이제 국가나 신분증 선택을 여건을 해놓고 이 운전면허증을 올렸다든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 또는 신분증 촬영 사진이 대조해서 검증인이 이제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제출을 하도록 기다려야만 한다. 점차적으로 제공되니까 기다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고 업데이트된 KYC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은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은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때는 다시 제출하라고 할 때는 통과되지 못한 사유를 여기에 적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이게 피드백이 안 돼서 우리는 상당히 답답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모두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KYC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에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최근 이제 바이낸스 문제가 이런 암호화폐 세상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CEO는 최근에 중국 암호화폐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린다 이런 포인트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CFTC 같은 또는 SEC 같은 데서 자꾸 제재를 하면은 미국 쪽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 쪽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포인트로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상품거래위원 그런 CFTC에서 바이낸스와 그런 상품차오를 거래 규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가 상품차오가 4라는 트윗을 하나 날리니까 이 4라는 것은 이제 우리 트위터상에서는 further로 이렇게 읽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further다 이러니까 살짝 또 안정이 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CFTC가 이런 고발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CFTC하고 상충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정권이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데 CFTC에서는 바이낸스 소송장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상품은 이거는 정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게리 헨슬러는 이제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코인은 정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더리움은 정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고 나니까 지분 증명이면은 이거는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외에 모든 것은 다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바이낸스를 고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이낸스 USA, 미국에 이제 바이낸스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에게는 거래를 못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VPN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실제 중국을 떠나왔지만 중국하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잡히니까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계속 SEC도 그렇고 지금 CFTC도 그렇고 견제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SEC하고 CFTC하고의 견제하는 싸움들은 2021년도에는 암호화폐 규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규제 권한 때문에 상당히 다투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2022년도에는 가상자산 주무부추가 우리 CFTC는 우리가 해야 된다, SEC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무부추 문제 가지고 항상 문제를 하다가, 이제도 이제 암호화폐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SEC하고 그 CFTC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SEC가 이런 것들을 고소해서 이건 정권이다 그러니까 CFTC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권은 아니고 상품이다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SEC하고 CFTC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암호화폐 산업 쪽에서는 CFTC가 승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바이낸스 USA가 뭐 금지가 되더라도 이 바이낸스가 다른 나라에 충분한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확보해 버리면 미국을 철수해 버릴 수 있기도 하고, 이미 카나다에서는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문제가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은 바이낸스 거래자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 거래량의 81%가 바이낸스를 통한다. 이러니 결국 이 바이낸스가 어디에 소속되든 관계없이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와 이런 그 CFTC의 관계, SEC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바이낸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CFTC조차도 이제 고소를 하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CFTC의 결과조차도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이제 암호화폐 학계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해설을 확인을 해보면은 CFTC 상품으로 가야만 규제가 훨씬 줄어드니까 SEC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주로 중심이 되는 게 탈중앙화 상품, 디파이. 이 디파이의 상품과 관련되는 것은 이게 정권으로 본다면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상품으로 본다면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디파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CFTC의 관할 쪽으로 가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CFTC에서는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들, 디파이와 같은 파생 상품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세계는 전혀 규제가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이제 디파이 금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CFTC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리가 되면은 디파이와 관련되는 것도 제도권으로 가게 될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 우리 파이코인도 P2P 거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디파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리가 제대로 잘 돼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파이코인이 온라인 오픈넷을 가서
P2P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제재, 규칙, 합법적 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그 CFTC와 SEC의 어떤 그런 분쟁과 관련되는 것이 제대로 정리가 돼 나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요즘 그 탈달러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탈달러에 대해서 하고 뭐 탈달러, 킹달러 뭐 이런 포인트 쓰기도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을 미국이 겪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상당히 앞서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뉴스들이 뭐 지난번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 이제 팔아 제끼고 있다. 그래서 약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국채를 8,500 정도로 이제 줄여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를 자꾸 이제 팔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동안에 중국은 국영은행의 홍콩 지사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본토의 그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신호탄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까 그 장평샤오가 얘기했던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홍콩에서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만 가능했는데 2분기부터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 현물 ETF가 나온다고는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선물 ETF는 우리 삼성자산운용사에서도 참여를 해서 뭐 참여하자마자 10% 이익을 봤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현물 ETF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은 중국이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폭스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을 올라왔길래 이제 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폭스 뉴스 생방송에서 시진핑이 이제 했던 말이 Changes are coming after 100 years.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100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자막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제 달러를 외치면서 달러 대신에 이제 중국 위엔을 받는 걸로 한다든가 이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쪽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달러 대신에 유엔을 받겠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오일을 주로 달러로 거래하던 오일 달러가 이제는 오일 유엔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CNN 쪽에서도 미국 달러의 세계적 패권이 만일 무너진다면은 미국은 전례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지만은 미국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면은 미국은 상당히 전례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 트위터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나 날렸던 거는 미국의 외국 정책이 동메달급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워낙 트위터에서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는 그동안에 이제 황금으로 백업되다시피 이제 달러는 금으로 이렇게 보장되던 것이 이제 닉슨 대통령 이후에 이제 금으로 바뀌지 않고 등등 하니까 이렇게 이제 군사력으로 백업되고 있다 하는 이런 사진도 트위터에 올라와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던 거고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게리 겐슬레가 했던 그 지난 29일 날인가 아마 세출위원회에 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정권위원회에서 정권하고 있는 그 법 견제하기 위한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하면서 포인했던 게 와일드 웨스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부 개척 당시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암호화폐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보고 야,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서부 개척자들이 무법지대에서 일구어 나가는 그런 것하고 같은 걸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미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파이오니어라 해서 뭐 개척자니까 이런 새로운 세계에 개척하기 위한 파이오니어로서 서부 개척자의 어떤 그런 의미로 부여한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상당히 불법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게리 겐슬러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SEC가 지금 기존 법률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법률을 정한다는 것은 뭐 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정하더라도 기존 법률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상원 의원 중에 한 분은 이런 암호화폐 그 규제는 CFTC에서 해야 된다. 하루 이렇게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 제출을 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해서 SEC에서 겐슬러가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그 연준에서 패드나우를 이제 만들어서 정말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이제 7월 달부터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 뉴스에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은 아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볼란테라는 그런 리플의 파트너사가 여기에 이제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이제 훑어봤는데 볼란테는 물론 리플렛을 사용한 그런 회사고 그러면서 이제 패드나우에 합류해서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즉시 지불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11년도에 이제 기사화돼서 나와 있었고 이렇게 이제 패드나우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하면서 패드나우는 이제 국내용으로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ISO 20022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글로벌 송금 결제도 정산 가능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볼란테라는 회사는 파일럿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파일럿에서 했던 일이 이제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및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 패드나우의 커뮤니티 약 110개 그 이상의 조직과 관련되는 업무를 테스트 파일럿에서 했다는 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 서비스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통제, 편의성 및 확실성을 제공하는 즉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파일럿 하면서부터 이런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 나와 있고 뉴스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직원들의 생계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지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은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은행을 믿는다기보다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런 그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도록 4월 달에 통과되도록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걸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법안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도 못하고 다른 것들에 밀려서 그만뒀는데 이제는 단계적으로 입법을 해 나가자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 후에 미국 EU 등 규제기관에 발맞춘 가상자산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여기서 관심 가지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용자 보호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감독 검사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4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SC하고 리플 관계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아마 4월 중에 처리한다고 하고, 만일 그게 좀 늦어지면 이것도 같이 덩달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리플의 가격이 갑자기 많이 이제 몇십 프로까지 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곧 SC하고의 어떤 그 고소 고발 건이 종결이 되지 않느냐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나왔던 기사 중에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를 지금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CBDC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가상자산법에서는 빼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CBDC는 가상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할 때 뭐 토큰, 정권 무슨 뭐 복잡하게 이제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나올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은 SC하고 CFTC가 규제를 놓고 서로 격돌을 하고 있고, CFTC도 바이낸스를 걸고 넘으면서 바이낸스를 걸고 넘어졌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오히려 중국은 이런 그 암호화폐 시장을 홍콩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4월달 되면은 국가 블록체인 표준을 업그레이드식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5일 달러가 이제는 유엔으로 바뀌어서 5일 유엔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브릭스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달러를 견제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파이코인이 화폐 혁명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정말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 혁명이 일어나면은 파이코인이 스마트 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29개 이상이 4,500만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